안녕하세요. VC 전석철입니다. 여러분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차 전지는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그리고 ESS라고 불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 드론 등 우리 미래에 그리고 앞으로 더욱 쓰여질 핵심 소재인데요. 과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기업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엑스레이는 리튬에 기반한 양극재의 미래,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오늘은 펀딩 엑스레이라는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고 그게 VC나 펀딩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다뤄보면서 여러분들께도 의미 있는 말씀 전달 드리기 위해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엑스레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는 VC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톰 니콜라스 교수는 본인의 저서 VC, An American History에서 미국 벤처 투자 펀드의 시초를 고래잡이에 투자하는 모험 자본에서 비롯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했던 벤처 펀드의 특성은 창업자들에게 특별히 우대를 하는 그런 주의,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투하하는 모험 자본의 성격, 마지막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특성이 벤처 펀드의 특성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1850년대에 고래를 잡기 위해서 뭉쳐진 팀이 이제 팀빌딩을 하고 자본을 유치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이제 각자 구성원들에게 실제로 고래를 잡으면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를 구성하는 게 현재의 벤처 기업과 유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허먼 멜빌의 유명한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고래를 잡기 위해서 방금 전에 1년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잡아온 고래 고기를 팔고 이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이 이제 벤처 펀드의 모금과 청산 과정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장기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이런 투자도 벤처 투자의 크게 한 형태로 볼 수 있겠는데요. 뒤에 말할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염호 확보 그리고 투자도 장기간 위험을 감수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벤처 투자의 큰 범주 중에 하나로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염호 매입 스토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리튬은 2차 전지 양극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물질로 예전에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와 같은 역할을 향후에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물질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리튬은 특히 중남미의 3개의 국가의 전체 매장량의 58%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3개 국가는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볼리비아로 3국가를 일컬어서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 3개 국가의 염호를 확보하고 매장이 되어 있는 리튬을 어떻게든 추출해서 확보하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1980년대부터 철광석을 이제 확보를 하고 철강을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광물 확보의 중요성을 그리고 원재료 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리튬이 2차 전지의 핵심 원료라는 것을 파악하고 2016년부터 염호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18년에 드디어 6개월의 초단기 기간으로 검토했었던 염호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염호는 아르헨티나에 있고 이름은 움브레 무에르토라고 하는 염호입니다. 염호의 이름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그 뜻은 죽음의 남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염호의 면적은 여의도의 거의 30배 그리고 서울의 약 3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가진 매우 큰 규모의 염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움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이전에 확보했었던 확보자가 있었습니다. 호주의 갤럭시 리소스사라는 곳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염호를 매도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의 확보자와 그리고 새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염호의 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추 작업을 이제 약 120m까지 이제 지하층을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염호를 확인을 했었고 그 이하로 이제 더 파고 내려가기에는 지층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이상에 있는 염호의 매장량만 이제 파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지층이 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냐면
염수 매장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고, 그럼 염수를 내뿜어낼 수 있는 유량이라고 하는 그 힘이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해당 염호에 같은 경우에는 약 22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층을 600m까지 파고 들어가면서 아까 시추를 할 때 별로 안 좋은 지층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그 지층 밑으로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밑에 또 다른 엄청 큰 규모의 염호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포스코홀딩스가 발견한 지하의 추가 대규모 염호 같은 경우에는 염수 매장량도 좋고, 그리고 그 염수를 뿜어낼 수 있는 그 유량 같은 경우도 매우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포스코홀딩스가 공식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된 그 리튬 매장량 같은 경우에는 약 1350만 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파악했던 220만 톤의 거의 6배 이상이 되는 그런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염호를 임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왜 뛰어났는지를 보게 되면 남다른 탐사 기술이 있었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리튬 추출 기술 개발에 착수를 해서 리튬이 생산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물 1리터를 16g까지 이제 농축을 해야 리튬이 이제 추출되는 그런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물 1리터에서 이제 4g만 농축이 되더라도 리튬이 추출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움브레 무에르토에서 그런 리튬을 실제로 추출하여 시범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 2024년부터는 해당 기술이 도입돼서 생산이 이제 본격화되고, 해당 염호에서 추출한 리튬을 바탕으로 포스코 케미칼에서 양극재를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양극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시설을 가보면 많은 분들이 거기 가신 다음에 영상도 많이 남기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해당 시설에 대해서 움브레 무에르토의 그 환경에 대해서 이제 영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보게 되면 해발 4000m 이상의 그런 고지대에 딱 그 염호만 이제 덩그러니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가서 마치 우리가 남극에 가면 세종기지에서 생활을 하시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일주일씩 고생을 하시고 이제 교대를 하게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순탄하게 기술을 확보하고 염호를 확보하고 개발이 되어서 대박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들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포스코를 봤을 때 포스코 자체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뀌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인 공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리스크를 본연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6년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의 포주엘로스 염호 개발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서 정치권, 그리고 주주, 내외부의 여론이, 비난 여론이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악화된 비난 여론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도 지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압박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 속에서도 포스코홀딩스는 자체 리튬 추출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훨씬 더 효율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리고 생산을 할 수 있고, 염호 확보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기간의 큰 목표를 좀 믿어주고 회사의 상황을,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서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추출 자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당시만 해도 이제 염호에서 자연 건조를 시키고, 자연 건조를 거의 1년 가까이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처리를 해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었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절반 이상의 기간 단축을 통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화학 분해를 통해서 불순물, 나트륨, 칼슘 등을 이제 분해하는 그런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기에 성과가 나기 힘든 기술,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달성되기까지 내외부의 많은 비난, 그리고 회의주의에 좀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버텨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래프톤 웨이에 나왔던 일화들을 이제 참고하는 것도 매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테라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가 완전히 성공한 게 아니라 정체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침체되는 것이 예상돼서 많은 이제 어려움과 비난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됐을 때, 그 해당 상황을 그냥 이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던 목표와 어떻게 어그러졌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우리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실태는 이 정도고 너무 걱정하지 않고 우리를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빈번하게 그리고 정확하고 세세한 내용까지도 이렇게 전달을 주주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투명성과 계획의 이제 합리성을 믿고 장기간 동안 그 회사를 지지할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되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해당 프로젝트가 매우 난항에 직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우리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게 많이 진행이 거의 90% 이상 됐고 앞으로 이 기술이 개발되고 영어가 확보되면 우리가 가질 미래는 이런 게 있다라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게 큰 시사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해당 염호 확보에 매우 중요한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염호들이 중남미 국가들에 주요 분포하고 있다 보니까 해당 국가들의 그런 규제 상황이나 그리고 외교 관계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나 포스코가 집중하고 있었던 국가는 원래는 볼리비아였는데 해당 국가의 이제 규제 상황이나 외교 상태가 이제 원하던 상태가 아니라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규제가 강도가 낮고 확보하기가 좋은 아르헨티나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뭐 비난은 많이 있었지만 아르헨티나에 집중하게 된 이유와 그 계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프로젝트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태 그리고 단기적인 현황만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목표점은 이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과 지금 현재 우리가 달성했던 성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 IR이라는 유튜브도 별도로 개설을 해서 이런 염호 상황과 그리고 리튬 추출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이제 뭐 그런 미래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 이런 자료들을 샅샅이 찾아보고 이 회사가 지향하는 게 어떤 거구나.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회사는 지금 이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 그리고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훨씬 큰 규모의 회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주주들이 더 많아질수록 회사의 기업 가치와 회사의 체력은 더욱 탄탄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가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를 검토해야 되고 현재 상황을 진단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달성해야 되는 거대한 목표를 제시하는 기업을 바라볼 때 너무 현재 단계에만 집중을 해서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더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비저너리한 기업들을 볼 때 창업자 그리고 구성원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같이 주주들도 힘을 모아주고 고민을 하고 응원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염호 확보 사례에 이렇게 집중을 해봤습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거래했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달성해야 되는 거대한 목표가 있고 그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면서 차별성을 가진 기술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원재료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벤처 투자의 이제 시초가 되는 일을 그런 고래를 사냥을 하는 자본을 모으고 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팀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보고 실제로 고래가 이제 잡혀서 가지고 왔을 때 그 나왔던 그 수익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모험 자본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포스코홀딩스의 해당 과정들도 그런 벤처 투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바라볼 때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라는 시사점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펀딩 엑스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기업들 그리고 집중해서 봐야 될 기업들의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더 세세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펀딩 엑스레이는 진행하시고 있는 투자에도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펀딩 엑스레이의 VC 전석철이었습니다.